네, 이번 시간은 7장 첫 번째 섹션 리스트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앞장에서 배운 데이터 타입들은 정수, 실수, 문자, 논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점심 메뉴 리스트 해서 1번 샤브샤브, 2번 냉면, 3번 케밥, 불고기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리스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변수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런치라고 하는 변수명에 대괄호 내부에 문자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해서 샤브샤브, 물냉면, 케밥, 불고기 등 이렇게 각 요소들을 쭉 나열해주면 되고, 이것들은 인덱스라고 해서 0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인덱스, 숫자를 가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번을 가집니다. 자, 그럼 예제 7-1을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기본형에 대해서 다루는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텐던스라고 해서 성화섭 사람의 이름들을 나열할 겁니다. 송유한, 문수민, 이렇게 마치 출석부처럼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이 변수를 출력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리스트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닌 숫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 2, 3을 입력하면 1, 2, 3 또는 중복되는 숫자 1을 여러 개 넣고 2도 여러 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복까지 허용합니다. true 또는 false도 출력되겠죠. true 또는 false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도 넣을 수 있습니다. true 또는 false가 출력된다는 말은 조건식인 부등호가 포함된 true 또는 false가 출력되는 조건식도 연산된 결과값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셈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처리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출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눌러서 가장 최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성화섭, 송유한, 문수민은 각자 0부터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를 가집니다. 따라서 변수명에다가 대괄호하고 인덱스 번호를 부여하면 0번째 인덱스인 성화섭이 출력되고 그 다음 2를 입력할 경우 0, 1, 2 두 번째 인덱스인 문수민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제 7-4입니다. 인덱스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람의 이름을 추가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추가를 해서 인덱스 -1을 출력해 보면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출력됩니다. 그럼 -2를 입력하면 당연히 뒤에서 두 번째가 출력되겠죠. 다음 -4를 입력하면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출력됩니다. 0번째부터 시작하긴 하나 0번째 인덱스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서 셀 때는 -1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부터 세도 0부터 센다면 0번째 인덱스가 두 개가 돼서 겹치겠죠. 따라서 음수 인덱스는 -1부터 가장 뒤부터 출력함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를 측정해주는 함수인 렐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면 예하어이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오죠. 언더바를 붙여서 리스트는 사람의 이름 홍길동, 윤봉길, 이승만,
임병직 이 정도만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출력 print len 리스트라고 하면 총 4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길이 4를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4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리스트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데 총 회원 가입한 사람들의 수를 알고 싶다면 리스트는 그날 항상 추가될 것이고, 현 시점에서 알고 싶을 때 렌함수를 쓰면은 뭐 3,000명이 가입했다, 5,000명이 가입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길이를 측정해주는 램 함수로 항목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입 함수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len 대신에 타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함수를 사용하면 리스트라는 데이터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덱스의 특정 범위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그냥 출력할 경우 에러는 소괄호 없애주고요. 리스트를 그냥 출력할 경우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데, 대괄호를 사용해서 1땡땡2라고 넣으면 시작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 0, 1, 2,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끝이 2이기 때문에 가운데 융봉길만 출력됩니다. 그럼 예제 7-7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푸드 리스트라고 해서 피자, 치킨, 깐풍기, 삼겹살, 뭐 항정살 이렇게 넣어 보고요. 출력 푸드 리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인덱스까지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인 치킨부터 그 다음 0, 1, 2, 3, 끝 인덱스가 3이죠. 3 직전까지 이 두 개가 출력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앞의 수와 뒤의 수는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이고, 시작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 직전까지 출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을 시작 인덱스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출력되게 됩니다. 디폴트로는 0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4로 바꾸면 깐풍기 다음 삼겹살까지 출력되고, 여기를 2라고 하면 0, 1, 2니까 깐풍기부터 출력되겠죠. 실행하면 이렇게. 이것이 바로 특정 인덱스 범위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 예제 7-9 리스트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드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 새들이 요소로 들어있는 리스트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버드 리스트인데 0번째, 1번째 인덱스에 표범이 들어있기 때문에 버드 리스트에 대괄호 열고 인덱스 1번을 바꾸겠다, 대입하겠다, 참새를 넣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버드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가운데 표범이 참새라고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교체해야 될 경우라면 인덱스를 열고 예를 들어서 2명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선수와 설기현 선수를 교체한다 했을 때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이기 때문에 시작을 2번째 인덱스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0, 1, 2, 3, 4 네 번째 인덱스 직전까지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함수
풋볼 플레이어를 해보면 이렇게 0, 1, 2부터 시작해서 3, 그 다음 끝 인덱스인 4 직전까지 이 두 선수가 교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리스트를 추가 또는 삽입해 보겠습니다. 애니멀이라고 만들어서 이번엔 영어로 해보죠. 도그, 캣, 터틀, 라이언 등을 넣고 애니멀 점 삽입하다의 뜻을 가진 인서트 하고 첫 번째를 바꿔볼까요? 0번째 인덱스를 배어로 바꾸겠다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에러가 뜨죠. 왜냐하면 여기 문자열인데 큰 따옴표를 안 써줬네요. 다시 출력해보면 이렇게 0번째 인덱스가 도구에서 배어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제 7-10이었고요. 이제 7-11을 보겠습니다. append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append 애니멀을 아까랑 똑같죠?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리기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되돌리기를 해서 이번에는 애니멀 점 append 하고 타이거 호랭이를 한번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끝 인덱스 뒤에 타이거가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하고자 하면 insert, 추가하고자 하면 appen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7-12를 보겠습니다. extend 메소드를 사용할 건데요. extend를 사용하면 리스트에 여러 배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니멀, 이번엔 한글로 대괄호 열고 토끼, 호랑이, 개, 독수리, 뭐 고양이라고 하고 버드에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독수리, 부엉이, 참새 등을 요소로 넣어주면 총 지금 두 가지 리스트가 있죠. animal.extend bird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애니멀을 출력하면 두 리스트가 합쳐져서 출력되게 됩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extend라고 하면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영어 단어도 공부를 하면 좋겠죠. extend는 넓히다, 확장하다. 좀 전에 배웠던 append는 추가, insert는 삽입하다. 이렇게 영어 단어의 뜻을 알면은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extend와 append의 차이점 예제 7-13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랑 거의 흡사하니까 컨트롤 Z를 통해서 돌릴게요. 그럼 예제 7-13이고요. 이렇게 똑같이 변수를 두고 여기만 수정을 할 겁니다. 자, animal.append 하고 bird extend를 사용하지 않고 append를 사용할 경우에 똑같이 출력되는 줄 알았으나 여기 또 대괄호가 있죠. 이게 하나의 요소로 리스트 자체가 이 네 번째 인덱스에 들어간 것입니다. 0, 1, 2, 3 인덱스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0, 1, 2, 3, 4 인덱스였네요. 프린트 애니멀하고 네 번째 인덱스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 자체가 요소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집합과 또 다른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버드라는 집합이 애니멀이라는 집합의 네 번째 요소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extend와 차이점은 extend는 하나하나 요소들을 개별적인 인덱스에 하나하나 추가했다면 이것은 통으로 그 다음 인덱스에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ppend를 사용할 경우 리스트 버드는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네 번째 인덱스에 통으로 들어가고
다른 리스트의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인덱스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extend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리스트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7-14입니다. 리스트의 덧셈 연산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대로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애니멀 플러스 버드 출력하면 extend 메서드와 똑같이 각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예제 7-15인 리스트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학생들은 많이 알겠지만 화장을 지울 때 리무버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리무브는 뭔가 지운다, 제거한다, 삭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animal.remove라고 하고 토끼라는 문자열을 입력할 경우에 리스트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애니멀을 출력하면 토끼가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특정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인덱스만 입력해서 삭제하는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POP 팝인데요. 팝을 입력하고 인덱스만 입력하면 예를 들어 2를 입력할까요? 0, 1, 2 개가 삭제되겠죠? 출력하면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거, 리스트 요소를 없앤다, remove 또는 팝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팝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인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 인덱스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외에 del 키워드를 사용해도 지정된 인덱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del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animal 두 번째 인덱스 0, 1, 2 그러면 걔가 사라지는데 프린트 함수를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걔가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del 키워드 뒤에 인덱스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리스트명을 입력하면 실행할 경우에 not define 에러가 나옵니다. 애니멀 자체가 삭제되어서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에러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제 7-18을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삭제하지 않고 리스트의 모든 항목만 지우는 클리어 메서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멀 리스트가 있고 animal.clear 라고 할 경우에 애니멀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지워지게 됩니다. 애니멀을 출력해 보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 7-19는 리스트를 정렬하는 sort라는 메서드를 배웁니다. 자, 영어 English는 A, B, C, D, E를 순서 무시하고 B, A, B, C, E 이렇게 만들어 보고 넘은 4, 5, 600, 마이너스 4, 0 이렇게 리스트를 뒤죽박죽 순서로 만들어 보고 나서 sort 메서드를 사용해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sort를 두 리스트 다 사용하고 프린트 함수를 두 개 써서 각자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되게 됩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이 아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함수 인자로 리버스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리버스는 true. 리버스는 true라고 할 경우에 실행하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펄스가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리버스 펄스라고 하면은 다시 A부터 출력되게 되죠. 이 부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디폴트로 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true일 때만, 오름차순일 때만 리버스 equals true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료구조 첫 번째 섹션 리스트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튜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